여기 한국으로 휴가를 왔다는 스페인 여성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야?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그러나 그렇게 분노한 채 의문의 한국인 남성 손에 억지로 끌려가던 그녀는 이내 도착한 장소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피겨 선수 훌리아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저희 팀 동료들과 함께 한국으로 훈련 겸 휴가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하필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몇 년 전 저희 팀에서 일하다가 가족 관련 일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간 한국인 코치님을 보러 가기 위함이었는데요. 코치님은 한국에서 배워온 독특한 지도법으로 저희 팀에 많은 성과를 가져다 주셨기에 저희는 시간이 꽤 지난 지금까지도 코치님에게 감사해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한국이 관광국가로서 엄청난 이름을 날리고 있다기에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공항부터 무척이나 특별했어요. 일단 팀원들이 긴 비행으로 배고프다고 난리를 쳤기에 저희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식당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공항 식당의 주방은 오픈형으로 몹시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믿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에서는 고급 레스토랑마저 오픈형 주방으로 모든 조리 과정을 깔끔하고 정직하게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저희는 공항에서마저 양심을 지키는 한국의 모습에 꽤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한 한국 식당에서는 셀프바라고 적혀있는 셀프 서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한국인들은 이러한 공개된 장소에 놓여 있고 무제한으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욕심내지 않고 양심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스페인의 공항 식당은 한국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항 식당에서는 음식의 썩은 냄새를 감추려고 과도한 향신료를 뿌린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식당 위생 상태가 썩 좋지 못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공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벽이 돼서 공항 이용자 수가 줄어들면 공항 노숙자들이 어김없이 식당과 가게를 약탈하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식재료 상태는 늘 불량이고 공항 식당 직원들도 그래서 네가 여기 아니면 어디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덜 건강하더라도 얌전히 먹던가 아니면 굶던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라는 태도로 배짱 장사를 하곤 하죠. 하지만 한국의 공항 식당들은 어떻게 약탈에 최적화되어 있는 오픈형 주방과 셀프바 시스템을 구비해두고 있는데도 멀쩡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건지 아무래도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 수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음식으로 나온 고등어구이와 불고기, 그리고 미역국은 한눈에 보기에도 음식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요. 그러나 직원은 아무리 기다려도 식기류를 가져다 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원의 숙련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던 그 순간 동료 켈리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공항 식당에는 테이블에 딸려있는 수납 공간에 식기류와 휴지, 그리고 물티슈까지 전부 보관되어 있어서 무척이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실 스페인의 식당 직원들은 무척이나 불친절하고 게으르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실수로 식기류를 떨어뜨릴 경우 다시 가져다 달라고 3번은 말해야 가져다 줄까 말까 합니다. 오죽했으면 스페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식기류를 떨어뜨린 경우 직원에게 2유로의 팁을 주던지 아니면 그냥 떨어뜨린 식기류를 휴지로 닦고 사용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죠. 그 정도로 포크 한 번 다시 받으려면 음식이 이미 식어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손님과 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구상해냈다니 저는 이들의 창의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잠시일 뿐 저는 곧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이건 스페인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시스템임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웬만한 국가들에서는 식기류를 훔치는 전문 조직이 존재하거든요. 이들은 서빙홀 한편에 보관되어 있는 식기류를 한 움큼 집어서 도망가는 식의 범죄를 저지르곤 하고 근처 철물점이나 고물상에 팔아넘기며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놀라운 방식은 유럽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들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한국을 부러워하고만 있어야 할 뿐이겠죠. 그렇게 저희는 만족할 만한 식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 곳곳에는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는 신속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무빙워크는 유럽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기계기에 저는 신나서 무빙워크에서 방방 뛰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 닥쳐옵니다. 저는 무빙워크 턱을 보지 못하고 그만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문제는 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가장 먼저 닿으면서 그대로 박살나버렸다는 거였죠.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휴대폰도 휴대폰이지만 저는 코치님과 연락을 하고 있던 유일한 사람으로 코치님의 주소와 연락처 모두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산산이 박살난 휴대폰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간 듯 작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휴대폰이 고장나서 속상하기도 하고 팀원들의 여행까지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들어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인 공항 직원이 다가오더니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휴대폰이 파손되셨군요. 급한 대로 공항 안내소에서 임대폰이라도 대여하는 거 어떠세요? 저는 그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벙찔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빌려주겠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한번 따라가 봤고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 안내소에서는 정말로 휴대폰을 대여해주고 있더라고요. 한국 공항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행에 거의 필수라고도 볼 수 있는 휴대폰을 못 쓰게 된 관광객들을 위해 각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임대폰 무료 대여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순간 저는 오만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돌려받을 생각으로 이런 고가의 휴대폰을 빌려주는 건지 혹시 내 유심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빼갈 생각으로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 말이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거든요. 스페인 공항에서는 보안검색 요원이 승객들의 수화물을 멋대로 뒤지고 금품을 훔쳐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공항 안팎으로는 수많은 소매치기들이 외국인 관광객의 휴대폰과 지갑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한국만은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을 털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궁리를 하는 게 아닌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의심이 들어서 잔뜩 표정을 찌푸렸고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낱낱이 물었는데요. 공항 직원은 그저 웃는 얼굴로 보증금은 필요 없고 반납도 공항까지 올 필요 없이 그저 각 관광지에 즐비해 있는 외국인 관광 안내소에서 반납하면 된다며 제게 각 안내소 위치가 그려진 책자를 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황당한 서비스에 넋이 나가버렸고 직원에게 어떻게 보증금도 없이 휴대폰을 빌려주냐며 이러면 당연히 누군가 훔쳐갈 게 분명하다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제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일단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했을 때는 수거율이 100%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마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서비스와 태도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그저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도망치듯 공항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스페인이 더욱 후진국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기적과도 같은 서비스를 받고 유심을 갈아 끼울 수 있었고 코치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만난 코치님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동안 얼굴과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셨고 저희는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코치님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니 이내 저희가 그렇게나 가고 싶어 하던 한강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여러 충격적인 일들을 겪어야 해서 그런지 코치님의 차에 탑승하자마자 긴장이 풀어지면서 온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긴장이 풀어지면서 관략근의 긴장마저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안 그래도 장이 민감해서 식사 후에 곧바로 화장실에 들려야 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화장실에 들를 틈이 없었고 도로 한복판에서 그만 엄청난 신호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코치님께 화장실에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코치님은 땀이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시더니 그렇게 급하면 빨리 내려서 근처 가게 아무데나 들어가라는 다소 황당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료 화장실조차 거의 없어서 화장실 한번 찾으려면 몇 시간이고 걸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저는 아직 환전도 안 한 상태라
화장실 요금을 지불할 현금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이가 없다는 듯한 반응을 인지한 코치님은 한국에서는 어디든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곧 화장실이고 화장실 비용은 전부 무료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건네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차를 정차할 곳을 찾아볼 테니 가게 아무데나 들어가서 화장실 한 번만 쓰겠다고 부탁해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코치님의 말에 기가 찼지만 어쨌든 더 이상 참고 있을 힘도 없었기에 그저 눈에 보이는 가게 아무 곳이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땀으로 흠뻑 젖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저를 보고 곧바로 화장실이 필요하냐고 물어왔는데요. 저는 입을 열 집중력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그저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흔들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화장실에 가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게 주인 아주머니를 따라 도착한 공중화장실은 정말로 무료였고 심지어 화장실 칸에 휴대폰 충전을 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까지 구비되어 있었으며 비데라는 고급 변기까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도둑 걱정을 아예 하고 있지 않는지 화장실 칸에는 휴지들이 한 무더기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의 유료 화장실에서는 비데나 콘센트 따위는 기대조차 할 수 없고 휴지도 별도로 구매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일반적인 변기 커버조차 전부 떼가서 판매하는 조직들이 들끓고 있어서 화장실에는 변기 커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공중 화장실에 이러한 고가의 비데가 아무렇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휴지까지 한 무더기로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완벽한 공공시설이 당연하다는 듯 유지가 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지 강국은 다름 아닌 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다른 나라들에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해 복지제도를 운용하지만 한국은 사람들의 시민의식 하나만으로 놀라운 복지를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유럽의 고급 호텔에서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비데를 사용하며 깔끔하게 뒤처리를 할 수 있었고 당황한 표정을 애써 감춘 채 팀원들과 합류했습니다. 저희는 곧 한강에 도착할 수 있었고 한강을 보자마자 곧바로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죠. 사실 강이야 스페인에도 많지만 이렇게나 훌륭한 인프라를 구비해둔 강은 스페인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강에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나 샤워실, 그리고 공중 화장실까지 모범적으로 갖추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에서는 유명한 관광지의 해변에서조차 그저 온수가 나오지 않는 조악한 유료 간이 샤워실만 간신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강에 무료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강의 샤워실에는 손이 데일 정도의 뜨거운 온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샴푸와 바디워시 등 기본적인 세면 도구가 전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강에는 수건이나 헤어 드라이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제도까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에서도 무료 샤워실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에 못 이겨 정부 차원에서 무료 샤워실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샤워실은 설치와 동시에 노숙인들에게 점령당해버렸고 노숙인들은 이곳에서 빨래와 샤워를 하며 온수를 축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이 샤워실은 결국 범죄 조직 손으로 넘어가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범죄 조직에게 돈을 지불하고 샤워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는데요. 범죄 집단은 온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전부 낭비해버려서 일반 시민들은 무료 샤워시설을 이용조차 못해보고 애꿎은 세금만 날려버린 셈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한국은 그저 평범한 공중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도 온수와 각종 세면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이게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부럽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움도 잠시 갑자기 코치님이 제게 황급히 달려오시더니 공항에서 휴대폰이 박살났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았냐며 질책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유럽에서는 박살난 휴대폰을 수리하려면 한 달은 소요되고 비용도 거의 새로 사는 것만큼 많이 나오기에 저는 그냥 휴대폰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치님은 지금 당장 휴대폰을 고치러 가자며 저를 어디론가로 데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서비스 센터였고 저는 코치님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휴대폰 수리는커녕 휴대폰 수리 접수만 하는데도 반나절은 소요되기에 이건 무의미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 수리가 완료되었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스페인으로 돌아간 뒤일 거라고 말하며 코치님께 약간의 짜증을 내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접수와 동시에 만나게 된 수리기사님은 제게 이 정도 수리쯤은 한국에서는 30분도 안 걸린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시더니 이내 무료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주시며 잠시 대기해달라는 말을 건네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 얼이 빠져버렸고 코치님은 뭘 이런 것 가지고 놀라냐는 듯한 평온한 표정만을 지으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수리기사님은 30분은커녕 10분 만에 제 휴대폰을 완벽하게 수리해 주셨고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어리둥절한 채 휴대폰을 건네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치님은 제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수리비를 대신 내주시기까지 했는데 한국의 휴대폰 수리비는 유럽에 비해 몇 배나 저렴하다며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떻게 한국은 유럽을 압도하는 속도와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기술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도 한국을 앞서지 못하고 있는 스페인의 현실에 한숨이 나오기도 했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스페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